외주 금액을 정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정을 하실 것 같나요? 분당 1만 이상, 분당 5,000원? 그 생활이 돼요? 이게 시간 대비 금액이 안 나오지 않나요? 분당 1만 원도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카데미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 분당 10,000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분당 1만 원이라는 이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을 보면 비슷한 실력의 1만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외주 금액을 정할 때는 막연하게 대충 시장 페이가 이 정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나도 그냥 이 시장 페이를 맞춰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방법이 분당 1만 원이 평균 금액이라네? 그럼 나도 분당 1만 원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외주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요시오님이 분당 10,000원 받으시네? 그러면 나도 똑같이 분당 10,000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먼저 편집 외주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10분 영상 편집하면 얼마 받아?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건당 한 20만 원 정도 받아. 나도 20만 원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방식은 잘못된 금액 측정 방식입니다. 외주 금액을 정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영상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작을 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편집을 하실 때 타이머를 켜고 작업을 하시거나 며칠 동안 편집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타이머를 켜서 자기가 영상 한 개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컷 편집을 하는데 하루가 걸려. 그리고 자막 플러스 BGM 그리고 효과음 이거 다는데 또 하루가 걸려. 후편집 이걸 하는데 또 하루가 걸려. 그래서 최종본이 나올 때까지 3일이 걸린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한 개의 영상을 만들 때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나를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작업을 하면은 세금으로 한 몇 퍼센트가 떼가는지, 그리고 프로그램비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유료, 폰트, BGM 이런 거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나의 경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나의 전문성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프로젝트가 와서 한 달 동안 다른 편집은 못하고 큰 프로젝트만 해야 돼. 근데 클라이언트가 이 영상을 20만 원만 주겠다고 하네? 근데 나의 한 달 생활비는 100만 원이야. 이번 달에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0 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80만 원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계산이 된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되겠죠. 수지타산이 이제 박살이 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차례대로 한 번 한 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일단 생활비 알아야겠죠. 이제 한 달에 150만 원이 나온다. 생활비가. 생활비에는 식비, 전기세, 월세 등등등 있겠죠. 그리고 나의 클라이언트는 세금으로 원천징수만 떼서 3.3%만 떼, 아니면은 4대 보험으로 9%를 떼고 나에게 입금을 준다. 나는 지금 어도비 프로그램을 써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가 나가. 그리고 네 번째, 210 디자인과 산돌 폰트를 써. 그래서 한 달에 또 8만 원이 나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한 달에 숨만 쉬어도 약 179만 원이 나가. 그러니까 이번 달 수익이 마이너스가 안 되려면 최소 18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내가 최소로 벌어야 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더 넘어가서 작업량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나는 3일에 10분 영상 1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달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야겠다. 한 달을 30일로 예시를 잡을게요. 한 달에 10개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상 1개의 길이는 10분.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총 할 수 있는 분량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영상의 개수 곱하기 영상 1개의 길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분의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분당 단가 계산을 해야지. 그러면 단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나는 한 달 총 분량이 이 100분이야. 근데 나는 목표 금액이 내가 최소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18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180만 원 나누기 100분 이렇게 하면은 18,000원이 계산이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당 최소
18,000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야. 이제 나는 뭐 애프터 이펙트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소스 작업을 하면서 퀄리티가 좋은 연출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집자야. 그렇기 때문에 분당 18,000원 여기에 50%를 더 받아야겠어. 그 정도로 영상의 퀄리티가 좋고 나만의 스킬이 있어. 그러면 플러스 9,000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27,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의 경력이 엄청 오래됐어. 5년 막 이렇게 돼. 그리고 책임감도 뛰어나. 내가 맡은 프로젝트는 무조건 끝맺음을 하고 끝까지 이 영상을 내가 책임져.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 있어. 여기다가 또 한 5,000원은 더 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32,000원이 나와. 분당. 이제 이렇게 계산이 나왔으니까 나는 분당 32,000원을 받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10분 영상을 10개 만드니까 이 분당 13,000원으로 받으면 얼마가 나와? 320만원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한 달 그 고정 지출이 마이너스 180만원이니까 그러면 여윳돈이 140만원이 남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140만원은 내가 뭐 저축을 하거나 취미생활 여기에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의 고정 지출이 나오고 얼마의 돈이 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외주를 받거나 뭐 어떤 유튜브의 편집자로 일하게 된다면 뭐야 이번 달은 왜 나 마이너스지?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번 달 수입 마이너스네. 같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딱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알겠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창작자들이잖아. 그럼 이 예술을 하는 사람, 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저작권. 맞아요. 저작권 같은 거죠. 저작권이 속해 있는 큰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권리죠. 내가 만든 영상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협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이제 정하는 거겠죠. 이제 많은 편집자들이 단가 협상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작품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권리를 찾는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만든 영상이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SNS에 업로드가 된다면 그 영상의 뭐 더보기란에 편집 요시요 이런 출처를 반드시 이제 남겨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름 한 줄 남기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한 줄 남기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의 작업물이 누군가에게 노출이 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마케팅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영상 편집을 뭐 프리랜서로 한다. 거의 1인 사업이거든요. 이 1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실력, 뭐 당연히 중요하지. 뭐 신뢰, 그것도 중요해. 내가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내가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 정말 중요해. 근데 사람들은 마케팅을 안 해. 그래서 반드시 내가 편집한 영상은 더보기란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 그런데 편집 뭐 누구 편집자 이렇게 남겨달라고 클라이언트한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걸 요청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출처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두 번째는 무엇일까? 편집한 영상 원본과 프로젝트 파일을 클라이언트가 뭐 삭제 요청을 하거나 무단으로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조항을 미리 이야기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를 클라이언트한테 이야기를 못해서 클라이언트가 이런 걸 몰라. 그러면은 우리 권리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진짜 있나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편집한 영상 원본, 프로젝트 파일, 삭제 요청, 무단 수정 금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크리에이터 측에서 원본 파일을 요구할 때는 언제인가요? 뭐 자기가 편집을 조금 할 줄 알아. 그래서 편집자한테 편집자님 괜히 편집자님한테 더 수정거리 들여서 시간을 태우는 것보다 프로젝트 파일을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수정을 할게요. 물론 배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수 있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프로젝트 파일은
우리가 편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증거가 돼. A 편집자가 B 의뢰자한테 프로젝트 파일을 넘겼어. 그러면 이 B도 이 영상 내가 편집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증거가 생기는 거야. 이 증거가 프로젝트 파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소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의뢰인이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거나 조금 쉬세요, 제가 편집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제가 편집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넘겨드릴 수 없어요. 배려해 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거 수정하는 것도 제 일이고 그 수정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것도 저희 직업 정신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수정 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몰라. 더 심각한 건 편집자들도 몰라. 내가 만든 영상은 그 자체로 내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기 때문에 명백히 무단 편집이나 임의 삭제는 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들을 미리 정해두면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편집자가 자신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곧 자기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요구만 일방적으로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지키는 대신 내가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요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편집자도 반드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완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편집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명확합니다. 내 권리는 확실하게 지키되 동시에 내 책임은 철저히 다한다. 이 균형이 맞춰져야지 건강한 협업 관계가 만들어지고 편집자 역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페이 기준을 세운 후에는 반드시 나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와 명확하게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지켜야 할 책임, 즉 마감, 퀄리티, 클라이언트의 만족을 철저히 다짐한다면 편집자로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많은 커뮤니티에서 유튜브 편집자의 이 임금에 대한 내용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면 앞으로 이제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그에 비하는 부작용도 극단적으로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기존 시장에 대한 불만만 이제 토로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장의 문제점과 그리고 그 문제점의 해결 방향을 같이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라도 조금씩 일어난다면 더 건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부터 변화해야 이제 다수가 변화하고 시장이 변화합니다. 요시오가 모든 창작자의 이제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